김판서의 역모를 막은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명화의 청남상단은 이제 조선 팔도는 물론 청나라와 일본에까지 그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 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명화가 만든 쪽빛 비단은 조선의 자랑으로 불렸고 외국 사신들은 명화의 비단을 선물로 받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명화의 가슴 속에는 늘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쪽빛 비단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양반과 부자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명화는 창문 밖 한양 거리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서방 어머니, 제게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우리 쪽빛 비단을 조선의 모든 백성이 입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김서방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비단은 한 필에 수백 냥씩 하는데 어찌 평민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명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저는 값싼 쪽빛 무명을 만들 겁니다. 비단이 아니라 무명의 쪽빛을 입혀서 서민들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파는 것이지요. 박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장사꾼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뜻을 품은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명화야, 내 시아버지께서 평생 꿈꾸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단다. 우리 가문의 쪽빛이 양반들의 사치품이 아니라 조선 백성 모두의 자랑이 되는 것 말이야. 내가 그 꿈을 이루는구나. 명화는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한양 외곽의 넓은 땅을 매입하고 거대한 염색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과부, 고아, 장애가 있는 이들까지 차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명화의 공장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었습니다. 명화는 일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하루 세끼 식사를 제공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동 육아 시설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처우는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청남상단에서 일하면 밥 굶을 걱정이 없다더라. 명화나리는 우리 같은 천민도 사람 대접해 주신다더라.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석 달 후 명화의 공장에서 첫 번째 쪽빛 무명이 생산되었습니다. 비단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은은한 푸른빛이 도는 무명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놀라웠습니다. 한 필에 단 3냥. 서민들도 한 달 품삯이면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판매 첫날 이연시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새벽부터 백성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장이 열리자마자 쪽빛 무명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평생 누더기만 입던 농부가 쪽빛 무명으로 만든 저고리를 입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평생 양반들이나 입는 푸른 옷을 입을 줄은 몰랐구먼. 명화나리 정말 고맙습니다. 명화는 시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자신이 만든 쪽빛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명화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명화나리 만세, 청남상단 만세. 그날 밤 박씨 부인은 명화의 방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품속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명화야, 이제 너에게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이것은 왕실 비자금 지도가 새겨진 염료 상자다.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단다. 명화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상자 밑바닥에 숨겨진 칸을 열자 거기에는 작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대 임금께서 직접 쓰신 유서란다. 이 비자금은 전쟁이나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릴 때 쓰라. 왕실의 영화가 아니라 백성의 안녕을 위한 것이다. 명화야, 너는 이미 이 뜻을 실천하고 있구나. 명화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시작한 일이 사실은 선대 임금의 뜻과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결심했습니다. 왕실 비자금을 찾아내어 그 돈을 백성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눠주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서당을 세우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명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명화야, 위험한 일이다. 그 비자금을 노리는 자들이 아직도 있을 것이다. 명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후 명화는 이 여사의 도움을 받아 북악산 제삼봉으로 향했습니다. 암호에 적힌 대로 거대한 바위 아래를 파헤치자 깊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동굴 안에는 정말로 300개의 상자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명화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 재물이면 조선 전체의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명화 낭자, 이것은 이제 당신의 책임이요. 선대 임금의 뜻대로 백성을 위해 써주시오. 조정에서도 당신을 믿고 정권을 맡기기로 했소. 명화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선대 임금님, 소녀 명화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 재물을 조선 백성의 행복을 위해 쓰겠습니다. 명화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왕실 비자금의 일부로 한양 곳곳에 무료 급식소를 세웠습니다. 하루 세끼 누구든 와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서당을 열어 신분에 관계없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명화의 선행 소문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한양에 하늘이 내린 보살이 나타났다. 명화 나리는 살아있는 성인이시다. 백성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명화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쪽빛 무명옷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서당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글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양반이 되기 위해서? 아니란다. 글을 배우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어. 그리고 너희도 언젠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거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명화를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나도 커서 명화 나리처럼 되고 싶다. 명화의 선행은 조선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에서도 명화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명화의 성공을 질투하는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명화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방해하려는 이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백성의 행복조차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명화가 마주하게 될 시련은 바로 그런 인간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명화의 무료 급식소와 서당이 한양 곳곳에 세워지자 예상치 못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양의 기득권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화의 행동이 신분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하, 이 명화라는 계집이 천민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밥을 먹인다 하니 이것이 어찌 나라의 법도에 맞습니까? 천민은 천민답게 살아야지 글을 배우면 분수를 모르고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 다른 대신이 거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명화가 백성들에게 쪽빈 무명을 헐값에 팔아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명화가 나라를 구한 공을 기억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백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경들의 말은 들었소. 하지만 짐이 보기에 명화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이요.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소? 짐은 명화의 일을 지지하겠소. 보수 대신들은 물러났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모여 명화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화를 직접 해칠 수는 없다. 임금이 보호하고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명화의 사업을 망가뜨리면 되지. 우리 힘으로 쪽빈 무명 공장을 파괴하고 급식소를 폐쇄시키자. 그러면 명화도 무너질 것이다. 그들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한밤중 명화의 염색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거대한 화마가 공장을 집어삼켰고 수십 명의 일꾼들이 대피하느라 혼란에 빠졌습니다. 명화는 급보를 듣고 공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화염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일꾼들은 울며 불을 끄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일꾼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물러서시오.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소. 공장은 다시 지으면 돼오. 하지만 한 일꾼이 울며 말했습니다. 나리, 안에 아직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순이가 갇혀 있어요. 명화는 주저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서방이 비명을 지르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씨, 안 됩니다. 명화는 연기와 불길을 뚫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쓰러진 기둥 사이에 어린 소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소녀를 안아들고 출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이 명화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아씨, 먼저 나가십시오. 김서방은 자신의 몸으로 무너지는 기둥을 막았고 명화는 간신히 아이를 데리고 탈출했습니다. 명화는 아이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김서방을 찾으려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일꾼들이 붙잡았습니다. 얼마 후 김서방이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일꾼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아씨, 다행입니다. 아씨께서 무사하시니. 명화는 김서방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서방, 정신 차리시오. 의원을 불러오너라. 다음 날 명화는 잿더미가 된 공장 앞에 섰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명화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더욱 강한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손에 돈과 곡식, 무명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화나리, 저희가 돕겠습니다. 나리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셨는데 이제 우리가 나리를 도울 차례입니다. 한 과부가 나섰습니다. 나리, 이것은 제가 모은 푼돈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받아주십시오. 순식간에 수백 명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가진 것을 내놓았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힘을, 곡식이 없는 사람은 나무와 돌을 가져왔습니다. 명화는 압도당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선행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서방이 붕대를 감은 채 나타났습니다. 아씨,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백성들의 도움으로 명화의 공장은 한 달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튼튼한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돌로 지어 불에 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재개장날 명화는 백성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장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세운 이 공장에서 나오는 이익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선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만듭시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명화나리 만세, 청남상단 만세. 하지만 여전히 그림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공장을 불태운 자들은 아직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고 명화는 그들이 다시 움직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이 여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명화낭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보수 양반들이 배후에 있는 것이 확실하오. 하지만 증거가 없소. 그들은 매우 교활하오. 명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사나리, 저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명화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자신을 미끼로 삼아 배후 세력을 한꺼번에 잡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명화는 무사히 적들을 소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명화의 쪽빛은 정말로 조선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는 끝난 후에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마지막 이야기는 한 여인이 검은 먹물에서 시작해온 세상을 푸른 빛으로 물들이기까지의 대장정의 결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에 관한 영원한 서사시입니다. 명화는 이 여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왕실 비자금의 나머지를 찾아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배후의 양반들을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명화가 북악산에서 선대 임금의 비자금을 더 찾아냈다더라. 그 돈이 1000냥짜리 상자 500개라던데. 탐욕에 눈먼 양반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름 후 명화는 북악산으로 비자금을 옮긴다는 소식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 밤 명화는 수십 대의 마차를 이끌고 북악산으로 향했습니다.
명화의 행렬이 산길을 오르는 순간 사방에서 복면을 한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칼과 횃불을 들고 명화의 마차를 포위했습니다. 명화, 순순히 비자금을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명화는 침착하게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자금을 원하시오? 줬소. 마차 안에 다 있소. 가져가시오. 복면들이 마차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차를 열자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쪽빛 무명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당황하는 순간 사방에서 왕실 금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왕명을 받들어 역적들을 체포한다. 모두 복면을 벗고 무릎 꿇어라. 복면들은 저항했지만 금군들의 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두 제압되었고 복면이 벗겨졌습니다. 그 안에는 조정의 고위 양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체포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명화를 해치려 했던 세력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조정은 명화의 공을 치하하며 그녀에게 정부인이라는 품계를 내렸습니다. 평민 출신 여성이 이런 높은 벼슬을 받은 것은 조선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1년이 흐른 후 명화의 청남상단은 조선 최대의 상단으로 성장했습니다. 한양뿐 아니라 평양, 개성, 부산, 제주까지 전국의 지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나라의 북경과 일본의 에도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새로운 본점 개업식 날, 온 한양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쪽빛 무명을 입은 백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명화는 단상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 혼자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입니다. 3년 전 저는 먹물을 뒤집어 쓴 채 이 거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약속합니다. 이 청남상단의 이익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명화는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상단 수익의 절반을 백성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무료 급식소는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서당도 수십 곳이 세워졌습니다. 명화의 명성은 국경을 넘어 퍼졌습니다. 어느 날 청나라 황제의 사신이 한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명화에게 청나라 황실의 공식 비단 공급자가 되어달라는 황제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명화 낭자, 우리 황제 폐하께서 당신의 쪽빛 비단을 매우 높이 평가하십니다. 청나라 전역에 당신의 상점을 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하십니다. 명화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신나리.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 비단은 황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청나라의 평민들도 제 쪽빛 무명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조건입니다. 사신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제 폐하께서도 당신의 뜻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쁨에는 슬픔이 따르는 법입니다. 박씨 부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명화는 최고의 의원을 불렀지만 박씨 부인의 수명이 다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가을밤 박씨 부인은 명화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명화야, 이제 내 때가 된 것 같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이 어미의 가장 큰 자랑이다. 명화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저는 아직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박씨 부인은 명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명화야, 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다. 내가 너에게 준 마지막 선물을 기억하느냐? 그 쪽빛 말이다. 그것은 단순한 염료가 아니었어. 그것은 희망이었단다. 내가 그 희망을 온 세상에 퍼뜨렸구나. 명화야, 약속해다오. 이쪽 빛을 영원히 지켜다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해다오. 그것이 우리 가문이 지켜온 진짜 유산이란다. 그 말을 끝으로 박씨 부인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명화는 시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쪽빛 옷을 입고 와서 명화의 어머니를 위해 조문했습니다. 장례 행렬은 한양 거리 전체를 뒤덮었고 그 모습은 마치 푸른 강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화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청남상단은 여전히 번성했고 이제는 명화의 딸과 아들이 상단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명화는 마당에서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가 먹물을 뒤집어 쓰고 쫓겨났었어요? 명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하지만 그 먹물이 할머니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란다. 검은 먹물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쪽빛을 찾아낸 거지.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쪽빛은 왜 그렇게 중요해요? 명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깊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쪽빛은 말이야, 하늘의 색이란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하늘은 항상 푸르단다. 사람들이 쪽빛 옷을 입으면 그 희망을 기억하게 되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여러분, 명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명화가 만든 쪽빛은 조선을 넘어 세계로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검은 먹물에서 시작해 푸른 하늘을 만들어낸 한 여인. 그녀의 이름은 역사 속에 길이 남았고 사람들은 오늘도 쪽빛 옷을 입으며 명화를 기억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나고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명화가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에게 당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이 바로 당신의 푸른 빛을 만들어낼 씨앗입니다. 먹물은 언제나 쪽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